네, 정국의법을 모색한다. 네, 오늘은 이영작 서경대 석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야권 상황을 좀 쭉 짚어봤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야권 쪽에서 좀 뉴스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영작 교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비례대표 2번을 셀프 공천했다가 지금 거센 후폭풍에 쌓여 있는데 중앙위에서는 14번을 중재안이라고 제시했는데 김종인 대표는 현재까지는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 김대중 대통령 때 얘기가 자꾸 나오네요. 우선 김종인 대표의 2번 셀프 공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예. 그런 거면 모시고 간 사람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손님이죠. 손님인데 그리고 지금 그나마 당을 안정시킨 분이 그분이고 특히 선거 끝나고 나서 또 더불어민주당을 안정시킬 수 있는 힘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14번은 아마 당선권에서 위험할 수 있죠. 14번은? 아니, 저 더불어민주당에서 15번까지 당선권이라고 본대요. 그거는 자기네들이 보는 거고. 그런가 하면은 예. 과거에 봤을 때 우선 비례대표 수가 줄어들었잖아요. 46명. 아, 그러네요. 예. 네, 46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지난번에는 54명에서 54명에서 47인가요? 네, 예. 47 예. 아니 46 46입니까? 네, 46인데 좌파 우파로 나눠 봤을 때 지난번에는 27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만약에 23 한다고 그러면은 네. 근데 이번에 야당이 정의당도 있고 네. 또 국민의당도 있고. 국민의당이 있고 또 민중연합당. 민중연합당 지난번에 통진당이 꽤 많이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예. 네. 그 통진당 세력이 민중연합당이 됐습니까? 거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지 제가 예. 정확하게 모르겠죠. 아마 정의당보다 더 좌파가 되겠죠. 그럼 그 사람들하고 정의당하고 국민의당이 국민의당하고. 합쳐가지고 10석만 가져가도 여야가 반씩 나눈다. 13개밖에 안 되네. 13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14번이 당선 안 되는 안정권이 거예요.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선 그러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중앙위가 아니 저는 좀 순진해서 그런지 네. 더불어민주당이 15번이 당선권이라 그래서 그런 줄 믿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게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계산대로라면 네. 14번이면 안 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그런데 네. 그걸 중앙위가 지금 그걸 카드라고 지금 갖고 간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의도가 뭡니까? 중앙위 의도가 뭔가 하면은 김종인 당대표에 대한 반발이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차제에 친노 또 운동권들의 반발이고 특히 이게 왜 그렇게 봐야 되냐면요. 지금까지 비례대표라는 것이 좌파 정당 특히 18대 19대에서는 이 운동권의 정계 입문 창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완전히 틀어막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제야와 운동권에서 조용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차제에 김종인 대표를 밀어내자는 거죠. 밀어내기 위해서 그렇죠. 14번이라는 이 카드를 중재안을 내민 갖고 간 거죠. 거다. 그래서 네, 압박하고 저는 있는 그렇게 거다. 보이는 거죠. 그럼 김종인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텨야 됩니까? 버틴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2번 안 주면 안 한다고. 네, 버티면. 네. 이게 지금 그동안 김종인 대표가 들어와서 어쨌든 당을 추락하는 당을 살렸는데 네. 지금 셀프 공천으로 우선 좀 이 분위기가 좋지 않고 네. 그다음에 이걸 14번으로 가라 그러는데 나는 못 가겠다고 버티면 이 싸움 자체가 어쨌든 당 전체에 타격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그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럴까요? 그런데 어쨌든 당대표니까. 실제로요. 예. DJ 때를 보면은 13대에서 12번인가 13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15대에서는 14번 네, 했고요. 14번 했죠. 근데 13대에서는 승리했고 15대에서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DJ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여기 했으니까 우리 당을 지지해달라. 그래요. 예. 그 호남 세력이 있으니까. 이번에 김종인 대표한테도 그런 걸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당에서는. 그건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죠? 그런가 하면 DJ가 14대 때 1번 했잖아요. 1번이라는 건 당의 얼굴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대표가 좌파들한테 나를 보고 찍어달라는 건 말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당의 얼굴이다. 근데 말하자면 삐딱한 우파 또 중도 우파들이 김종인 대표를 찍을 때 14번에 있는 김종인을 보고 찍게 했어요. 2번에 있는 김종인을 보고 찍게 했어요. 그런 말하자면은 중도 우파 유권자들을 끌어들이려면은 문재인 대표를 앞장 세워야죠. 네, 그러니까 표의 그 흡인력으로 봤을 때는 네. 이제 이 김종인 대표가 당연히 1번이나 2번이 돼야죠. 흡인력이 더 적다는 뜻입니까? 문재인 대표보다? 문재인 대표는 얘기할 거 없는 거고 예. 지금. 그러니까 예. 흡인력이 더 좋죠. 더 강하죠. 더 강하다? 네. 강화시키려면 1번이나 2번을 가야지 14번이 아니고. 그거는 보기 따라 다른 거 아니죠. 아닙니까? 14번에 예, 근데 14번에 14번이나 15번에 가서 네. 이게 사실은 뭐 당선 안정권 바깥이다. 네. 그런데 이 나를 살리려면은 이 당을 찍어야 된다. 이게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방식인데 근데 그거는 왜 그건 안 됩니까? 여기서는요. 그게 안 되는 예. 이유가 저분이 우파인데 네. 우파가 가서 14번, 15번 대접을 받는다면은 그는 우파의 표를 지지를 받을 값어치가 끌어올 없다는 표가 중도 우파니까 네, 네. 중도 우파 입장에서는 저 사람 들러리라고 네, 보고 있는 시각이 그렇지. 있으니 네. 이 사람이 당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표가 온다. 그렇죠. 그럼 뭐 저보다 말씀을 더 잘해요. 흡인력이 별로 없다는 뜻이네. 약하다는 뜻이네. 아니지, 흡인력이 저- 강하면 진짜로 중도- 흡인력이 강하면 그건 15번 DJ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건 DJ하고는 그러니까 다르죠. 김대중과는 그런데 다르다. DJ도 15대 때는 실패했잖아요. 그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적 그리고 판단으로도 더더군다나 2번이 맞다. 2번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선거 끝나고 나서가 더 문제죠. 지금 끝나고 나서. 선거 끝나고 나면은 더민주가 지도자가 없으면 4분 오열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선거 끝나면 다시 당이 문재인 대표나 친문 세력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지금 누가 원포인트를 나죠? 아니, 릴리프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나면서 보니까요. 네. 예를 들어 선거 끝나고 나서 그럼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로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대권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니까. 네, 네. 그럼 문재인 대표 빠진다고요. 그러고 나면 친문, 친노, 네. 비노가 아직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들어간 김종인 세력이 일부 있고요. 그럼 적어도 4개 이상의 그 정치 세력이 그 내부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 누가 교통정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기건 지건 이기건 그 문재인 대표가 당권을 장악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가요? 저는 제 눈엔 그렇게 보이는데요. 아니 이번에 뭐 보면 네. 뭐 친문 세력으로 재편됐다. 네. 뭐 이 문재인 측근들은 다 살아났다. 네. 그러잖아요. 아니 그렇지만요. 그게 예. 당의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반이 넘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글쎄요. 네, 그렇게는 안 되는 제가 것 뭐 같은데. 일일이 세보지는 않았지만 네, 그렇게는 안 돼요. 되게 그 국민의당 쪽에서 네. 친노 패권주의, 뭐 친문 패권주의 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걸로 봐서는 네. 그래도 당의 다수판인가요? 뭐 문하고 노가 합치면 그렇게 되겠죠. 예. 문노가 합치면은. 예, 그러니까 친노 세력과 친문 세력. 그렇지만 중요한 그러니까 친노 세력이 그렇게 어디를 되면- 선택하겠습니까? 뭐 친문, 그렇죠. 뭐 문재인을 친문을 선택할 수밖에 선택하죠. 없죠. 네, 이거 조록원 예. 동색이니까. 그러니까 네. 친노와 그런데 친문이 합치면은 다수파는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누가 리더를 하죠? 문재인이요. 문재인 대표는 누가 당 대표를 누가 그러니까 하죠? 당 대표감을 이제 모색을 해보겠지만, 네. 그러나 뭐 당 대표가 누가 됐건 간에 네. 실제로는 그건 집권도 근데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건 예. 도루 좌파 정당이 도루 운동권 정당이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당장의 이 추락하는 위기를 면하기 위해서 네. 김정인을 영입한 거 아닌가요? 물론 물론 그렇게 총선, 생각을 했는데. 총선 승리, 대선 승리까지 염두에 둔 사람도 있겠지만은, 네, 예.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했겠죠. 그런데 지금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돌아가진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예. 이제 친노 세력이 많이 잘려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김종인의 이번 이번 공천은- 당연한 거예요. 이번 공천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네, 네. 버텨야 한다. 뭐 그거는 김종인 또는 대표한테 버틸 거다. 버틸 거 그리고 김종인 대표가 버티면 네. 뭐 친문 세력이 어쩔 방법이 없다.
지금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다. 그냥 김종인 대표가 버티면 끌려가는 수밖에 없다. 근데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 지금 운동권 제야 세력이 그러니까 중앙위의 그 네. 세력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되게 그쪽이 다수죠. 네. 그런데 그러면은 둘이 한번 붙은 싸움 한번 구경할 만하거든요. 뭐 쌍구경이 제일 재밌다고는 합니다만 그렇죠. 이게 국민 앞에서 벌이는 이 공천 싸움 이거 추하죠. 그러니까 이제 오픈 프라이머를 했어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비례대표 중에 뭐 또 제외시킨 사람도 있고, 네. 뭐 무슨 저 표절 논란도 있고, 뭐 하여튼 네. 근데 이게 좀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근데요, 지금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 한 사람 한 사람 검증해 보세요. 네. 그럴 만큼 문제가 없어요. 아니 네. 그래도 네. 지역구 의원이야 뭐 선거를 통해서 네. 또 여야 간의 공방을 통해서 네. 뭐 문제도 제기되고 어쨌든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예. 거는 예를 들어서 윤우덕 의원 같은 분도 뭐 문제가 있었죠. 뭐 갑질에 따라서 네. 문제가 있던 분인데 네네. 구제해 주지 않았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분은 되고 또 뭐 박정원 참모총장은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적어도 법적으로 아니 제가 문제가 되고 안 있- 되고를 네.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얘기하는 여기서 게 아니고 반대하는 게. 네. 이 비례대표라고 하는 건 어쨌든 국민이 지역구에서 직접 선택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어쨌든 뭐 지역구에 나갈 후보도 다 면접하고 검증하지만 네. 비례대표의 경우에 그것이 좀 더 엄격해서 네. 그 과정이 좀 밟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어느 지금 정도 부분 좀 허술했던 거 아니냐. 어느 정도 과정은 밟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제가 봤을 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박정원 참모총장이나 백군기 뭐 이런 분도 군인이죠. 네. 네, 백군기 씨도 이제 살아났고 그 외에 이제 군인이 여러 명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그 김종인 대표가 당을 우클릭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언론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정체성 박종원 전 공구청 참모총장이 정체성 논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네. 이제 써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 정체성이란 건 무엇이냐? 이 사람이 부정부패한 사람이 그건 아니잖아요. 정체성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네, 그럼 정체성이란 거는 결국 김종인 대표가 우클릭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네. 네. 어쨌든 이 사람은 제외됐어요. 비례대표에서. 근데 그것도 중앙위에서 제외된 예. 거지. 네. 김종인 대표가 합의해 준 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아직까지는 진행형인 네.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문희상 의원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백군계 네. 의원을 구제했습니다. 네. 예. 뭐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도 일종의 우클릭의 행보라고 봐야 우클릭이다.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뭐 문희상 씨만 하더라도 과거에 정부에서 저 국정원에서 뭐 높은 자리도 지내고 기조실장도 했죠. 기조실장도 지냈고 그다음에 정권 경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분은 상당히 그 온건론자고 그래서 일종의 우클릭 행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백군기 예. 장군은 그 군인 출신으로서 네. 이제 그 당의 말하자면은 안보 국방에 대해서 우리도 국민에게 안심을 시켜줄 수 있다. 뭐 이런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우클릭. 네. 우클릭의 한 행보라고 왜 봐야 컷오프를 되겠죠. 했다가 구제합니까? 그거는 전에 문재인 의원 당시에 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고한 거는 네. 김종인 대표 때 했지만 그 결정 자체는 그 전에 그게 만들어진. 말이에요. 네, 이 문재인 대표 때 네. 이 의원 자격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네. 뭐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네. 봉해놨다고 그러죠. 봉인해놨다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그뭐 금고 두 군데 예. 나눠놓고. 어쨌든 열었잖아요. 네. 발표는 김종인 대표 체제에서 한 거 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적어도 발표할 때 사전에 알았을 거 아니에요. 사전에 그렇죠. 그렇지 근거지 않았을 알고 거 아닙니까? 맞겠죠. 적어도 1시간 전에라도 네. 네. 김종인 대표가 보고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릅니까? 예컨대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클릭으로 가야 된다. 네. 우클릭으로 가야 친문의 색깔을 조금 많이 희석시킬 수 있죠. 희석시키고 네. 총선도 이길 수 있고 이게 중도층을 끌어와야 네. 뭐 대선도 우리가 갈 수 알아볼 있다라고 수도 하는 있고 이게 뭐. 전략적 판단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전략적 판단은
김종인 대표가 대표를 맡으면서 네. 문재인 대표하고 어쨌든 이 거대한 이 거대 담론 속에서 다 합의가 됐던 거라고 하면 네. 그때 어떤 방향은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런 문제의식과 다른 네. 이 자격심사위의 그 봉인이 풀렸어요. 네.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네. 그럼 그때 조정을 했어야죠. 글쎄요. 이거를 뭐 발표해놓고 벌써 뭐 한 20일 가까이 지난 다음에 막판에 번복한다. 사람 찾다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 이거에 무슨 그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요.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거는 네. 다르게 볼 수 있는 거는 자기의 세력이 자기의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 거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공천도 안 했고 이 사람 이 자리에 놔뒀다가 내가 힘이 생겼을 때 살려주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했을 수도 구제하려고 하는 생각은 김종인 대표가 진작에 했는데 했을 그 수도 당시에는 있겠죠. 힘이 네. 없어서 기다렸다. 그게 지소설이죠. 알겠습니다. 뭐 아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예, 듣고 네. 보면 네. 네. 워낙 이 정치 경험이 많은 풍부한 사람이기 분이니까 때문에 자기 때를 예. 기다린 거겠죠. 예, 그래요. 네. 그런 점도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 국민의당 쪽은 아까 네. 저희들이 뭐 리포트도 좀 같이 봤습니다만 네. 이게 뭐 새정치한다고 나온 사람들이 무슨 이 정말 낡은 정치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있어서 어떻게 했는데요? 아니 저 공천 떨어진다고 뭐 들어눕고 뭐 네. 이렇게 안철수 대표가 밀려서 넘어지는 장면까지 봤습니다. 그랬어요? 예. 네. 네. 지금 저 장면인데요. 네. 저게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 아니고 국민의당의 그 공천 심사에서 나오는 그 장면들이에요. 네. 예? 네. 저래 가지고 뭐 지지율 회복이 되겠습니까? 각구목 대회보다 낫잖아요. 각목. 지금 강목이 나오면 네. 예? 네. 아니 그 당장 문 닫겠죠. 그것부터는 많이 낮은 그게 지금 모습이고요. 20년 전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예. 근데 뭐 별로 달라진 거 없어요. 아이고 새정치 하겠다고 그러니까. 근데 새정치라는 것이 예. 어떻게 하는 게 새정치인데요? 뭐 이렇게 치열하게 치고받기 때문에 새정치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적어도 행태는 저거 아주 낡은 정치죠. 20년 전, 30년 전에. 네. 저 근데 흑백 저거는요, 영화에서 나오던 저거는 그런 공천 정치죠. 과정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공천 과정 자체가 예.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로고 이 지역구 유권자들이 후보를 정하게 하는 이 공천 제도를 채택했더라면은 네. 저런 일이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저런 일이 지금 예. 이 공천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이 예. 공천 방법이 문제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기도 공천 그러니까 방법이 제대로 됐다고 국민의당이 저는- 새정치를 들고 나왔으니까 네. 뭐 새누리당이 어떻게 하든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하든 진짜 새정치에 걸맞는 새로운 무슨 공천 방법을 가지고 아니 나왔어야지. 새로운 공천 방법이라는 것이 과거에 그를 제일 먼저 아니, 그게 반대가 뭐 친노가 저 반대. 국민 경선이 됐건 그렇죠. 뭐가 됐건 간에 말이죠. 그게 무슨 방법이 있어요? 하늘 아래 새로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천상 오픈 프라이머리가 그나마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것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오픈 프라이머리를 근본적으로 친노 친박에서 봉쇄해버린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뭐 정치 현실이라 뭐 어떤 아니, 어쩔 수 현실 없는 정책으로 부분이 있다. 예.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치열한 투쟁을 하는 알겠습니다. 거죠. 네. 자, 새누리당에서 강봉균 전 장관을 선대위원장, 네.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거의 확정 지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임 상임이라고 상임 그분 선대위원장. 혼자예요? 예. 선대위는 뭐 공동으로 네. 구성하겠지만 그 중에 네. 상임이니까. 상임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같은 네. 예,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저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는 여당 야당이 뭐가 좌파 정당이고 뭐가 우파 정당인지 그분이 과거에 좌파 정당에 있던 분 아니에요? 근데 우파 정당 강봉균 전 그러지 장관이 않았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또 열린우리당 그렇죠. 뭐, 그쪽에 있던 네. 분이고 지금 김종인 대표는 우파에 있다가 좌파로 갔고 뭐 김종인 대표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가지고 왔다 예. 갔다 했죠. 그러니까 예. 김대중 참- 대통령 때도 뭐 비례대표하고 노태우 대통령 밑에서도 비례대표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네,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
정치의 그 원리와 원칙이 네. 저분의 정치의 원리와 원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네. 그러나 그거는 이제 뭐 그건 그런 원론적인 얘기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뭐 좌파 정당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근데 실질적으로 강봉균. 근데 이 좌파 우파 정당이라니까 조금 우리 이 저기 이념적 프로토콜, 네. 이 이념 지형에서는 사실은 뭐 좌파 우파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어쨌든 네, 네, 야당 열린우리당 출신이지만 네. 거기서 너무 이른바 우파라 그래갖고서 공천에 잘렸던 사람이 그래. 예. 네. 그래서 당을 쫓겨나서 있었던 사람이니까 네,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 마지막 질문이요. 네. 유승민 의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승민 의원은 당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은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김무성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죠.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예, 공천을 주든 말든 네, 그 결정을 해야죠. 김무성 대표가 뭐 공관위원장이 아닌데 어떻게 결단? 아니, 그 공관위에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네. 공관위에서는 저기 기다리고 있답니다. 유승민 의원이 자진 사퇴할 것. 아니,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안 하니까 뭐 아까 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들으니까 뭐 인천에 윤상현 지역구에도 공천 안 하고 뭐 두 지역 무공천 네, 얘기가 뭐 일부에서 나오는데 그런 얘기 그게 무슨 글쎄 꼼수입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예. 지금 뭐 그렇다고 그래서 공천위에서 그거를 판단할 능력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능력도 알겠습니다. 없고. 김무성 대표가 결단을 내려라. 내려야죠. 그런데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공천을 주는 걸로 내려야 됩니까? 공천을 안 주는 걸로 내려야 됩니까? 그거는 일단은 유승민 의원을 만나서 네. 설득을 해보고. 저기 자진 사퇴를. 네. 예. 그 설득이 안 되면. 그리고 네가 무슨 조건에 네가 사표 내겠느냐, 물러나겠느냐. 네. 근데 그거를 근데 내 약속은 못 한다. 그리고 그 조건을 가지고 그걸 공천위에다가 얘기를 해서 거기서 못 받아주면 할 수 없다. 예. 내가 최소 다 했다. 너 김무성 그만둬라. 대표가 설사 나선다고 해도 안될 유승민 거예요. 대표가 그걸 믿겠습니까? 믿건 안 믿건 시도는 해야죠. 시도는 해야 된다. 네. 그냥 이렇게 공관위가 시간만 끄는 이런 그건 수준보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적어도 김무성 대표가 내가 공간 위에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지도자로서 예. 어떤 그런 역량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싶습니다. 움직임은 보여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